안녕하세요. 오늘은 3.1절입니다. 사실 남과 북이 함께 기념하는 날이 별로 없는데요. 3.1절과 8.15만큼은 남북이 다 같이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북한은 3.1절을 어떻게 기념했을까요? 일단 내일 나오는 노동신문을 봐야 어떤 행사를 했는지 알 수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 3.1절을 맞아 북한 노동신문은 고적적인 반일 항쟁을 야수적으로 탄압한 반인륜제약이라는 사설을 발표했는데요. 이 사설에서 뭐라고 했느냐? 평양에서는 12시에 종소리를 신호로 각계각층 군중이 장대제에 있던 운동장에 모여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조선이 독립국가라는 것을 엄숙히 선포했다. 그리고 평양에서 시작되는 반일투쟁이 삽시에 전국을 휩쓸었다면서 마치도 3.1운동이 평양에서 시작된 것처럼 역사를 왜곡했습니다. 북한은 3.1운동도 평양에서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역사를 왜곡해서 역사를 정리해야 앞으로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우리 한반도의 역사를 고구려, 고려, 조선 그리고 북조선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평양 중심서를 계속 내세워야 김일성의 조선이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서는요, 역사 강의 때 신라에 의한 삼국 통일 같은 건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 오늘 대한민국에서는 3.1절을 어떻게 기념했을까요? 그럼 우리는 문제가 없었을까요? 저는 오늘 대한민국에 기순한 지 처음으로 대통령이 참가한 3.1절 기념식에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행사장으로 들어가면서 쭉 보다가 단상과 행사장 옆에 붙어있는 그런 독립운동가들의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행사장에는 안중근, 김구, 안창호, 유관순, 윤봉길, 김규식, 이봉창, 신채호, 민영환, 박은식, 이혜영 등 분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아쉽게도 당대 독립운동가들 중에 한 분이셨던 이승만 전 대통령의 사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3.1운동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계기이고 헌법에도 계승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 1대 대통령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이승만입니다. 3.1절 기념식을 통해서 당대의 유명한 독립운동가들을 내세우고자 했다면 당연히 미국 윌슨 대통령에게 민족자결론의 개념을 주장하고 파리 강화회의 독립청원운동 등을 벌였던 이승만 대통령의 공도 인정해야 합니다. 특히 더 중요한 것은요, 오늘의 자유민주국가 이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1950년 김일성의 공산 세력의 침략에서 이 나라를 수호한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3.1절 기념식 날 김일성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추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라도 이승만 대통령의 공과 과를 역사적 진실이 견지해서 공정하게 평가해야 좌파에 의해 날조된 건국의 정통성의 혼란을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대한민국 3.1절 기념식에서 있었던 문제를 지적하니 조선일보에서 그걸 기사로 다뤄줬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 분이 이렇게 댓글을 올렸더라고요. 이승만 대통령이 흠결이 있었다고 해도 그 흠결을 다 뒤엎을 만큼 그분은 대한민국 태동의 큰 뿌리였다. 대부분 농민들이 김일성 같은 공산주의자들의 평등, 공동재산, 공산이라는 감언 이설에 그 선동에 속아서 공산주의에 대한 지지율이 대한민국에서 압도적으로 높아서 그것이 팽배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은 묻지마 멱살 캐리에서 나귀를 끌어다가 물을 먹이는 것처럼 이 대한민국이 공산국가로 되는 것을 막았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좋은 댓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상황을 우리가 잠깐 되돌아본다면 1945년 8월 10일 우리가 독립했죠. 그리고 1946년 3월 5일 김일성은 북한에서 토지개혁을 합니다. 왜 했느냐?
지주와 분홍들의 땅을 무상으로 몰수해서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주면, 그러면 당시 남한의 농민들이 더 많았고 경작지도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땅을 무조건 무상으로 몰수해서 나눠주면 남한의 공산화도 더 빨리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박헌영의 남로당의 활동에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실 그때 이승만 대통령 같으신 분들이 없었더라면 이 대한민국은 공산화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지점에서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북한의 김일성은 1980년대부터 이념전쟁 체제 대결에서 북한이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두 가지 전략을 실시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는 핵무기를 만드는 핵전쟁, 다른 하나는 역사전쟁을 일으켜서 다시금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흔들어 본다는 그런 새로운 조카통일 전략을 짰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우리의 현대사에서 8.15 해방전, 그 항일 반일 투쟁사를 가지고 좌파들이 끊임없이 우파를 공격하고, 또 이승만 정권 시 친일파들을 청산하지 않고 친일파들과 손을 잡았다는 그러한 프레임을 만들어서 이승만, 그 다음 박정희를 공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북한 보세요. 김일성이 전후에 뭘 했다고 막 떠들다가 최근에는 바로 반일 항일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좌파들이 그걸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지금 역사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좌파가 정권을 잡으면 뭐부터 하죠? 바로 역사부터 왜곡합니다. 예. 다 아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 기념사에서 국군의 뿌리가 김원봉의 조선 의용대에 있다고 한 것이라든가, 우리에게도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올해가 6.25 전쟁이 끝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파는요, 전후 70년의 역사를 떠들어야 합니다. 지난 70년 동안 우리가 공산주의와 어떻게 싸웠고 산업화를 어떻게 이루었으며 그 후 대통령 직선제와 같은 민주화를 어떻게 만들었었느냐. 저는 그런데 우리가 우파가 정권을 장악했을 때조차 이 3.1절 기념식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사진을 띄울 수 없다면 좌파에 의해 산생된 이 건국의 정통성 혼란, 이걸 바로잡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3.1절 기념식 같은 건요, 오늘처럼 행안부가 주최할 것이 아니라 보훈부가 주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